대전무대입니다. 오늘은 소백산에 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들으니까 이 산 코스가 초보자용 코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도 좀 넉넉하게 주고 산행 코스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 주황산에서 완전 삽질을 하는 바람에 산에 대한 이 공포감이 좀 생겼습니다. 제 스스로 이 통제 못하는 이 어리버리함 때문에 산에 가면서 항상 이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낮에 이 국립공원 입구에 들었으니까 굉장히 한적하고 분위기가 새벽에 출발하는 등산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출발했던 어이계곡 그 물소리 들으면서 출발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수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계곡 자체가 굉장히 이뻤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이 길은 나중에 정상 가는 그 길 조금 전에서 굉장히 빡세게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입구 자체는 굉장히 평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천천히 풍경 구경하면서 여유있게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어제 저녁 때쯤에 서울은 무서운 기세로 이게 폭우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그 정도 비가 왔나 봅니다. 지금 등산로에 물이 흐르고 있네요. 올여름은 거의 뭐 비만 오다가 끝난 듯한 느낌입니다. 덕분에 더위를 많이 느끼진 않았지만 물난리가 나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많죠. 그 와중에 저는 산행을 8월달 계속 왔던 거 보면은 정말 날씨 요정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산행하는 날 대부분 다 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안 좋았던 주황산마저도 산행이 거의 끝날 때쯤에 잠깐 소나기 맞은 것 빼고는 별로 그렇게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이쪽 어이계곡은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쁘네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계곡 자체가 지금 굉장히 수량이 많아가지고 겁만할 정도입니다. 지금 계속 여기 올라오면서 들리는 물소리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체감하는 피부에서 느끼는 온도도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계곡길 계속 걸어가니까 이런 게 굉장히 좋네요. 아마 이제 여름 계곡의 절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걷기 시작한 지 한 20분도 안 됐는데 계속 이런 계곡길 걸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단점이 길이 물이 많아가지고 바위들이 다 젖어 있습니다. 지금 오르막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은 내리막이었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 하산 구간이 손둥계곡 쪽도 아마 이렇게 젖어 있을 것 같아서 하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길입니다. 여기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드네요. 지금 계속 오르막길인데 느낌이 한라산 쪽에 관음사 코스를 따라가는 기분입니다. 관음사 코스도 길이 계속 이런 식으로 상승고도만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 길도 이렇게 험한 길 없고 편한 길인데 고도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여기 비로봉 가는 코스도 똑같습니다. 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계속 비탈길이어가지고 좀 쉬어가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어제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한 4시간 자고 지금 산행 중인데 이 컨디션이 이상하게 회복이 안 되네요.
예전에는 다른 그 무박 산행할 때만 해도 아침에 딱 이렇게 산행을 빡세게 좀 시작하면은 이 시간은 아니죠. 한 7, 8시쯤 되면은 컨디션이 이상하게 좋아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그때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산행을 10시까지 한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이 더운 날씨에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계곡 옆을 끼고 돈다고 그래도 이게 아무리 시원한 느낌이 있어도 오르는 동안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그래서 체력 소모가 꽤 큰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빡산 구간이라고 하는 곳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돌계단 경사가 굉장히 급해지네요. 산행하면서 이날만큼 몸에 힘이 안 들어간 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몸에 힘이 안 들어가니 다리도 풀려버려서 몸이 퍼져버린 느낌입니다. 몸은 굉장히 힘든데 출발 전에 간식을 먹고 출발하느라고 다른 분들보다 한 20분 늦게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힘든데도 쉬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계단을 만났을 때는 정말 힘들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쉬지 않고 계단을 열심히 오르다 보니까 드디어 후미 그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조금 불안한 마음에 걸었는데 이때부터 조금 안심되었습니다. 아까 올라오면서 마지막 빡센 구간이라고 생각했던 구간이 사실 딱 중간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한 2km 정도 남았는데 이 길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힘들어가지고 계속 걷다 보니까 나타나는 구간이 다 빡센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계단 진짜 많네요.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고 나니 드디어 평지가 나왔습니다. 자작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이 길은 굉장히 이뻤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어휘계곡 쪽은 원래 습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군요. 더운 날씨에 습도까지 높았으니 정말 지칠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산을 오르고 나니 평지로 이어지는 전나무 숲길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편안한 숲길을 걷다 보니 몸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져서 다른 잡생각이 들더군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다른 이 전나무 숲길은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너무나 뜬금없이 나타난 전나무 숲이어서 왠지 인공으로 조성된 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잡생각과는 상관없이 전나무 숲길은 굉장히 고요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걷는 내내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고. 이제 오르막길 끝나고 이런 평지가 나오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전나무 숲 쪽 길은 굉장히 평탄하고 좋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르막길이라고 이게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오늘 체력 자체가 굉장히 고갈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 평탄한 길 자체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이제 숲이 우창하게 우거져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전형적인 한국 산속 숲길 같은데 방금 전에 그 전나무길은 꼭 외국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을 뭐 어디 많이 가본 게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전형적인 우리나라 숲길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숲길 걷고 있으니까 이제 저 밑에서는 계속 계곡 물소리가 들리네요.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량이 많으니까 여기 산 위쪽까지 물소리 계속 들린 것 같습니다. 비로봉 1.6km 남았네요. 국망봉 3.9km. 드디어 이제 능선길에 다다르는가 봅니다. 이 꽃들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쁘네요. 지금 처음 보는 꽃인데 색깔 자체가 참 미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능선길에 올랐으니까 좀 탁 트이면서 시원해지네요. 이제 전망이 좀 확 보이네요. 되게 좋습니다. 소백산은 겨울에 바람이 심해가지고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 이 나무는 바람 때문에 누운 거겠죠? 능선길 이쁜 거 보십시오.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덕유산 그 능선길도 굉장히 이쁘다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네요. 진짜 능선 따라서 이렇게 쭉 펼쳐지는 산세가 정말 부드럽고 이쁘네요. 왜 여기가 한국의 스위스 알프스라고 그러는지 알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알프스를 가본 적이 없지만 정말 이것보다 더 이쁘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제가 알프스를 안 가봤기 때문에 알프스에 대해서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이 길을 따라 걸으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풍경도 이쁜데 저 건너편에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 흥분됐습니다. 그 흥분 속에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니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걸어올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소백산의 엄청난 산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맞은편에서 걸어올 때는 저는 소백산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이쁜 산일 거라고만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광경을 보고 나니까 소백산이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산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산이 소백산인데 그 큰 산 위로 펼쳐지는 이런 고원은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정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아까 걷고 있던 길이 다른 산으로 이어지는 차원의 문을 통과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소백산을 찾는 대부분의 산객분들이 철쭉이 피는 봄에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소백산을 전체로 놓고 볼 때 산객들이 방문하는 시기가 봄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봄에 철쭉이 피었을 때 소백산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지리산 서북능선을 갔을 때 팔랑치에서 봤던 철쭉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소백산에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아마 화려한 꽃단장을 한 소백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의 화려함을 벗고 아름다운 관능미를 드러내는 소백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것도 또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풍경 진짜 미쳤습니다. 소백산 고원에 올라선 이후로 산세가 너무나 이뻐서 한 30분 동안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데 어디로 가고 싶지가 않더군요. 이날은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해가 쨍하게 나지 않아서 이런 고원에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도 편하게 쉴 수가 있었습니다. 비료봉으로 걷는 길은 굉장히 편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앞에 바라보는 풍경 자체가 너무 이쁘니까 이런 길은 아마 몇 시간이고 계속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료봉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고원의 길이 계속 이어져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 마음 자체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다가 막상 산을 하려고 하니까 전혀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겨울의 소백산은 매서운 태풍급 바람이 부는 거로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아마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드넓은 고원이 매서운 바람으로 뒤덮는다면은 그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아마 저처럼 추위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설경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혹독한 추위를 이기고 그 아름다운 설경을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용기가 안 납니다. 아마 어쩌면은 이 아름다운 여름의 소백산 모습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어서 겨울에 도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비루봉을 내려와서 천문계곡 쪽으로 하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 눈을 어디에 둘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소백산은 발걸음 디딜 때마다 여기저기 다 진짜 풍경 자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이거를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소백산 여기 이 경치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진짜 한번 몇 번은 더 와야지 이 경치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이쁘고요.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1시간 정도만 앉아있어, 멍하니 앉아있어도 시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쁜 경치 속에서 한 30분 앉아있었는데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연화봉 한번 갔다 오고 싶네요. 지금 이제 천둥계곡 쪽으로 하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산은 왜 이렇게 이쁜 데가 많은 거죠? 제가 그동안 진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산들이라서 다 이쁘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 지금 봄부터 여름까지 이렇게 쭉 몇 군데를 다녔는데 뭐 지리산하고 설악산이 워낙 유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찾지만은 그 외의 산들은 사실 말로만 들어서 어느 정도 이쁜지를 잘 몰랐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뭐 그냥 그러려 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우리나라 산 자체가 이렇게 이쁠 수가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이라는데 그 많은 산들이 이렇게 다 이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제가 유명한 산들만 지금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쁜 부분만 찾아서 봐서 그럴 수 있긴 있지만은 그동안에 이걸 모르고 살았던 게 억울합니다. 지금 하산길에 만난 이 터널 같은 길은 또 다른 묘미가 있네요. 와, 이게 꼭 사람을 자연이 환영해 준다고 만들어준 터널 같습니다. 지금 하산하는데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산행할 때 물을 좀 모자라가지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물을 많이 준비했는데 대신에 그 물을 전부 다 얼려가지고 왔습니다. 하이드레이션 물통에다가 얼려왔더니 저는 이게 보온 기능이 전혀 없는 그냥 플라스틱 주머니인데 어떻게 이게 지금까지 안 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녹은 물만 다 마시고 한 반 정도 안 녹아가지고 지금 물을 못 마시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그렇게 안 녹을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덕분에 지금 약간 좀 목이 마른 상태에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산행 중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물통에 얼려서 왔는데 그 물통 안에 보온 기능이 있어가지고 얼음이 잘 안 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 똑 떨어져가지고 또 고생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그냥 플라스틱 주머니인데 얼음이 잘 안 녹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간 내려갈 때까지 좀 많이 녹아가지고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려가면 가게들이 있다고 하니까 물을 팔긴 할 텐데 이건 좀 억울하네요. 올라갈 때는 그 무거운 얼음 덩어리를 다 지고 올라갔는데 정작 필요한 물을 못 마시고 하산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그 얼음 덩어리 또 지고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체력 단련용 모래주머니 매달고 다니는 느낌인데요.
인터넷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추천 영상에 어떤 여성분의 설악산 공룡능선 타는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무심결에 그 영상을 시청했는데 그 영상 보고 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여성분이 그 나레이션을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소리 자체가 좋은 것보다 나레이션 자체가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였습니다. 아마 성우 같은 느낌으로 나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영상 안에서. 그 영상의 나레이션을 들으니까 저는 진짜 완전히 제 나레이션이 쓰레기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여성분의 유튜브 다른 영상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가수시더라고요. 그리고 꽤 유명한 가수셨는데 OST도 부르고 한 가수셔가지고 취미로 산도 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일반인과 프로페셔널과의 갭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분 나레이션을 들어보면은 정말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저 같은 그 나레이션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일단 그리고 제가 좀 말을 버벅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조리 있게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재밌지도 않다는 게 이게 좀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저 충격받아가지고 저도 발성 연습을 해야 되나 그 좀 찾아봤는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발성이나 뭐 발음 이런 것들을 단시간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시간을 많이 들여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저같이 이제 성격이 약간 좀 덤벙대고 급한 사람들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조리 있게 천천히 말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이제 개발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뭔가 조리 있고 좀 명확하게 전달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급하니까 말을 빨리 내뱉으려고 막 그런 급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것도 좀 의식하면서 찍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하여튼 노력을 해서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산길 만난 천둥 계곡은 어이 계곡만큼이나 엄청난 수량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안내산악회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주차장은 편의시설과 야영장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편히 씻고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씻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침에는 그렇게 덥고 습해서 힘들었던 날씨가 오후가 되자 가을 햇살처럼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너무나 따뜻해서 제가 여름이 아니라 가을에 산행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더웠던 여름의 계절도 다 끝나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올여름은 정말 열심히 산행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모든 게 신기했고 너무나 낯설었지만 그만큼 또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을에는 또 어떤 산행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